안녕하세요. 스토리랑입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아름다운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1회는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나오다 보니까 보면서 어라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는 천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해숙과 그녀의 남편이 천국에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1회는 그 천국으로 가기 전 두 사람의 삶과 이별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일종의 서사 준비 시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소 급하게 전개됐던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2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평소에 상상했던 에피소드들이 나오면서 재미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낙준과 해숙의 서사도 좋았지만 왜 이렇게 영애에게 시선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족과 같은 낙준과 해숙을 모두 잃은 영애. 하물며 낙준이 하늘로 가고 해숙이 아파도 일부러 약을 안 먹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해숙이가 조금 원망스럽더라고요. 앞으로 혼자가 될 영애는 생각을 안 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영애는 빨리 죽으려고 약을 먹지도 않는 해숙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냐고 울지도 않고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법도 한데요. 사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이유 없이 맞고 방치되었던 영애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영애가 해숙과 같이 다니는 모습에서 저는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일수돈을 받으러 다닐 때 영애는 많이 오버스럽게 행동을 하잖아요. 해숙의 곁에 딱 붙어서 해숙의 고개 한번 까딱하면 난장을 피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을 따라한 듯한 좀 과장된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낙준이나 해숙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싫어했던 아버지를 따라해서라도 해숙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과몰입을 했나요? 어릴 때 폭력에 노출되고 방치되었던 영애는 해숙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해숙을 보호하고 그녀의 일을 돕는 행동은 충성심, 그리고 보답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죠. 드라마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영애가 낙준의 소변통을 치우려고 할 때 해숙이는 이런 건 안 해도 돼 하면서 이런 건 내가 한다면서 영애에게서 소변통을 가져가죠. 해숙은 지저분한 일까지 영애에게 시키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지만 영애는 저도 가족인데 라는 말을 해요. 이런 걸 보면 영애는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엉망진창인 아버지에게서 영애를 구해준 해숙. 구세주 같은 해숙이 영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따뜻하게 대했으니 영애는 그런 해숙에게 강한 애착이 생겼겠죠.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에 경험하지 못한 안정감을 영애가 주었으니까 더욱 그랬을 듯 합니다. 영애에게 있어서 해숙은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준과 해숙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며 더욱더 그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해숙은 영애의 마음과는 달리 낙준이 하늘로 떠난 뒤 오직 남편 생각에만 잠겨 약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타깝죠. 하지만 그런 해숙의 행동은 곁에서 지켜보는 영애에게는 분명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슬픔에 잠겼다지만 곧 혼자가 될 영애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거든요. 영애는 아마 나는 그냥 곁에 있어도 의미 없는 존재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조용한 외로움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수돈을 받으러 간 떡집, 그 집 아들을 보고 수줍게 웃는 영애, 그 모습을 본 해숙은 갑자기 떡집 아들에게 영애의 선도 베어주었죠. 남은 일수돈을 모두 까줄 테니까 영애를 만나보라고요. 아니, 이걸 두고 영애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정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 떡집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그런 제안을 해야지 덥석 선을 베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해숙 나름대로 혼자 남겨질 영애를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도 이 장면에서도 저는 해숙이 참 묘한 캐릭터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영애를 위해서라면 약도 잘 먹고 건강도 챙기고 영애를 위해서 좋은 사람도 알아봐주고 시집까지 딱
보내줘야 되는데 조금 저는 이해 안 되는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영애가 불같이 화를 내죠. 영애가 섭섭할 만합니다. 약도 안 먹고 이제 자신도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고 혼자 떠날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정말 대성통곡을 해요. 누굴 돌봐주기도 지쳤다는 해숙에게 내가 다 컸으니까 내가 사장님을 돌볼게요 라고 울면서 얘기하는데도 필요 없다고 돌아서는 해숙, 그 모습을 보며 우는 영애. 저는 이 장면에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영애가 더 안쓰러웠던 건 그렇게 해숙에게 섭섭함을 쏟아냈지만 곧 마음을 추스리고 더 이상 옆에 남아달라고 조르지 않는 모습에 이것도 어렸을 때 자라왔던 환경 탓일까요?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일찍 알고 조르지 않는 아이였던 영애. 그렇게 화해를 청하듯 우산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모습도 저는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숙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보이고 해숙에게 남은 시간이라도 나를 봐달라는 그런 진심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애의 해숙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해숙이 하늘로 가고 영애는 홀로 빈소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숙은 천국행 열차를 타는 순간까지 참 해맑은 모습을 보이죠.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건지 자기 남편은 정말 천국에 간 건지 그 모든 게 궁금하다고 저승사자에게 아이처럼 순수하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얼굴을 하고 있죠. 천국행 열차를 타기 직전 뒤돌아 영애를 한번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어쩌면 작별의 인사였을 그 눈빛을 하나 남기고 정말 아무런 미련도 없이 갑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일 특성상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가 했지만 죽고 난 후에도 남겨진 영애에게 걱정하는 마음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냥 영애는 해숙을 짝사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숙이가 하늘로 간 뒤 해숙을 그리워하며 매일 울며 지내는 영애,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영애는 해숙이 남긴 우산을 꼭 쥐며 가다가 해숙이 너무 보고픈 마음에 죽은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옥황선녀를 찾아갑니다. 물론 사기입니다. 하지만 순진한 영애는 내가 너를 두고 어딜 가겠냐 하는 무당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짜 해숙이 이야기하는 건 줄 알고 사장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뛰쳐나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죠.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1, 2회를 통틀어 제일 안쓰럽고 외로운 사람은 낙준도 아니고 해숙도 아니고 바로 영애입니다. 그리고 해숙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일수를 하면서도 틈틈이 보여줬던 츤데레 같은 따뜻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영애를 구해낸 그 선행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천국에서 해숙은 아마 소미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늘 옆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던 영애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때 영애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면 눈물부터 나는 영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안쓰러운 캐릭터는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